여러분 반갑습니다. 권순택 기술사입니다. 오늘은 소방기술사 밴드 스터디 첫 시간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60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십시다.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앞으로의 강의 방향과 또 공부한 요령 등을 좀 안내한 후에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강의 방향은 철저하게 시험 위주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실무 능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소방 실무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쪽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또 시험 출제 방향도 앞으로 더욱 실무 위주 쪽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럼 우선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. 우리 소방구리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 40% 정도 차지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노력이 30% 정도. 그리고 기본 지식은 이제 기초 지식이죠. 그러니까 소방으로 말한다면 소방 구조라든가 소방 시설의 종류, 그 다음에 유체역학, 일반 화학,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죠. 자, 그리고 머리, 즉 IQ는 좀 미미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상당히 기술사 공부하기가 힘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요령 있게 공부하고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. 자, 그리고 이 요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참 중요한 관건인데요. 이게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속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, 이것이 이제 사실 관건입니다. 저는 기술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째, 쉬운 문제를 놓치지 마라. 쉬운 문제를 놓치지 마라. 이것을 항상 강조합니다, 저는. 왜 그러냐, 저도 소방기술사 공부부터 해서 이제 강의를 십수년간 지금 해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 나름대로 많이 이제 느끼고 터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왜 이제 그러냐면, 시험 난이도를 한번 봅시다. 난이도. 기술사 시험 문제 난이도를 이제 분석해보면, 좀 어려운 문제, 즉, 상중하로 이제 나눠가지고, 상, 중, 하. 이렇게 나눠보면, 어려운 문제가 한 30% 정도 차지해요. 그 다음에 중간 문제, 중이 40% 정도. 그 다음에 좀 쉽다고 좀 생각되는 문제가 30% 정도. 이 정도의 비율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출제위원들이. 이 정도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줍니다.
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전부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전부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정도 이제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목표는 일단 이것부터 목표를 해야죠 이거를. 자 그리고 또 실제 그 시험 문제가 우리 총 33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중에서 11문제를 버리고 22문제만 푸는 거 아닙니까? 22문제. 요 22문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. 여기에. 그런데, 뭐 여기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이게. 여기 상해. 일단은 여기에, 치중해서 일단 해야 됩니다. 자, 그럼 예를 들어서, 자, 그 각 과목별로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이제 이렇게 막 있다고 보고, 그럼 이제 이 과목들이 가령 뭐 연소공학 또는 화재공학 뭐 또 기계, 전기, 건축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과목별로 이제 그 난이도별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거,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 높은 거. 그러면 이제 난이도 낮으면서 좀 출제 확률도 좀 높은 그런 유형이 이제 이쪽에 이제 모인다고 보고요. 그러면 우선 이쪽부터, 즉, 여기 30%, 40%, 하와 중간, 하와 중, 이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보면 돼요, 여기. 이것을 일단 완벽하게, 정리를 하고,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, 우선. 요 범위를 처음에는 범위를 이제 최소화시켜야죠. 최소화시키면서 쉬운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범위를 넓혀 나가면 됩니다. 이렇게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.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공부에 더 이제 접근성도 더 가질 수 있고 즉 실증을 덜 느꼈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. 그리고, 두 번째로, 정리된 답안. 정리된 답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부터,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,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 그 답안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형태로 시험장의 답안 형태입니다, 이게. 그런 답안 형태로 서브노트를 아예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,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나중에 하겠다, 미리 뭐 공부 다 한 후에 이제 서브노트 답안 정리는 나중에 하겠다, 이렇게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, 그게. 그리고, 그렇게 정리를 쭉 해나가면서 또 시험이 다가오면 또 시험을 다 쳐봐야 됩니다.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은 꼭꼭 봐봐야 됩니다. 물론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시험 본다 가지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험을 한번 봄으로써 또 그만큼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, 이게. 공부가 많이 되고 또 경험도 되고 답안지 쓰는 요령도 자꾸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시험은 꼭꼭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시험 볼 때 내가 미리 이제 정리된 답안은 또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정리된 답안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내용을
내용을 이해를 해야죠. 내용을 이해를 하고, 또 압축 정리하는 기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. 압축 정리하는 기술을 터득을 해야죠. 자,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, 그 교재에 있는 그 답안 형태로 그런 식으로 자꾸 압축 정리를 하는 이제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된다.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이제 됩니다. 또 그래서 과거에는 그 답안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시험 그 답안지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막 그 강사가 별도로 그 첨삭 지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, 사실은 요즘은 특히 그 핵심 소방기술사 그 교재 그 내용 전체가 다 답안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만 따라서 이렇게 모태로 해서 따라서 이렇게 하면 별도의 뭐 답안지 그 첨삭 지도를 안 해줘도 충분합니다. 요즘은.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강의도 듣고, 학원 그 강의도 듣고,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재로 또 이렇게 보충도 하고, 이렇게 해서, 내용 이해가 되면 그만큼 또 정리된 답안을 잘 쓸 수가 있죠. 잘 쓸 수가 있고, 또 그 이해가 됨으로 해서 또 암기도 잘 되고,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,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. 응용력을 키워라. 자,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그 교재 내용과 똑같이 동일하게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뭐 그 동일하게 출제된 사례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,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내용과 약간 그 비껴가는 그런 내용, 약간 그 비틀어서 방향을 약간 다르게 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약간 응용한다는 얘기죠. 응용해서 내는 출제가 많은데,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걸 대비를 많이 해야죠. 하는데,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사실, 이제 응용력을 키우려면. 그래서 일단은, 주교재를 이제 딱 선정해놓고, 응? 주교재, 기술사 수험서, 뭐, 핵심 소방기술사, 핵심 소방기술사, 뭐, 특론이면 특론, 하여튼, 주교재를 딱 선정을 해놓고, 그 다음에, 이것을 위주로 이제 쭉 하되, 나머지는 좀 더 상세한 부분을, 이 내용에 대해서, 그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다. 조금 더 이해가 좀 덜 된다. 그러면, 그 교재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그 부교재, 그 부교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. 부교재는 그 부분적으로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. 부교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, 일단 다른 그 기술사 수험서가 있고요. 수험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논문 자료, 각종 논문 자료라든가 각종 그 간행물,
각종 간행물. 저도 그 과거에 공부할 때 간행물 한 9가지를 봤습니다. 전기 간행물. 그리고 제가 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본 강의 그 첫 시간에 일단 법규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 타임을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. 여러분 교재 부록에 교재 말단에 있는 부록에 소방관계법규, 건축관계법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부분에서 먼저 한 타임을 진행을 하는데요. 이 법규는 시험에서 점수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고, 또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소방기술을 취득하면 거의 100% 소방 설계나 감리 쪽에 근무하게 되는데요. 단 여기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100% 이제 설계나 감리 쪽에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소방에서 설계나 감리는 전부 법규와 연관된 업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법규를 제대로 이게 모르고는 업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법규는 이제 시험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이 되고, 또 이제 여러분 실무 업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? 이 법규를 잘 해놓으면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에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